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이준익 감독의 새로운 신작입니다. 박열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 날 개봉했네요. 12세 관람가이고요. 129분짜리였군요. 어쩐지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100분 안팎으로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아주 정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100분 안팎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관객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 자, 28일 기준으로는 스크린이 917개 달렸었고 22만을 개봉 첫날에 동원했었네요. 스크린을 많이 확보했네요. 박열이. 좀 의외입니다. 저는 이 영화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 방송이 동주하고 사도를 녹음했었고, 제가 원래 이준익 감독의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이제 소원이라는 영화 이후에, 감독의 연출관이 바뀐 것을 느끼고, 이제 좋아하게 되었고, 뭐,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방송편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좀 많이 아쉽네요. 영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캐릭터의 매력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액션 연출, 액션 쾌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대중적인 재미, 혹은 영화적인 재미, 또는 장르적인 재미, 아니면 어떤 우리가 깊게 사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 그것이 재미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영화를 보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흥미로운 인물이고, 흥미로운 소재이고, 그 시대 배경도 충분히 더 재밌게 혹은 더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심파를 매우 써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평론가들 중에서 이용철 평론가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인물 소개용 딱 그 정도,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뭐 이 한 줄 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되는 그런 한 줄 평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좀 드리자면 7월달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에 개설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녹음은 제가 6월달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7월달에 보신 영화들을 그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되죠. 청취자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코너죠. 좀 살려주시고요. 6월 달에도 거의 뭐 죽을 뻔 하다가 청취자분들이 또 열심히 살려주셔서 기사회생을 하고 말았죠.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는 강신의 수다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랑 따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방명록 쪽이나 영화 페이지 쪽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 쪽으로 네,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 방송에 좀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써주세요. 그래야 고치니까. 지금까지 저희 방송이 이렇게 조금씩 수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 청취자분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영화는 말씀대로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이 각본을 쓰신 분을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황성구 씨가 쓰셨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던데.
이분이 어떤 영화들의 각본을 쓰셨는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간기남, 식객 2편, 파랑주의보, 새드무비, 리틀 포레스트? 근데 그것도 개봉을 할까요? 아니면 제작을 하고 있나? 하여튼 뭐 2017년이라고 써있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영화 이야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거를 좀 연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연출력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제가 후반에 좀 말씀드리고 영화에서 이제 박열 아나키스트죠.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3.1 운동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하고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온 인물. 박열을 연기한 배우는 이제 이재훈 씨가 맡았습니다. 이재훈 씨 연기 색깔과 좀 어울리는 인물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재훈 씨보다 더 많은 이제 관객의 칭찬을 들은 배우는 최시서 씨라고 우리 동주에서도 그 시인 동주의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만들려고 하고 막 그랬던 일본인 역할을 맡으셨던 한국 분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본어와 영어에 정통해서 뭐 번역도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 박열도 각본에 거의 뭐 참여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본은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일본어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 배경이 또 일본이니까. 그 일본어 대사를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영화 속에서 쓰이는 그 대사들을 번역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 거고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도 이준익 감독과 함께 아주 초기부터 그렇게 함께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희서 씨가 이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신 것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2009년도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연극이나 뭐 모든 작품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이분이 맡았던 가네코 후미코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동경하는, 원하는, 어쩌면 우리 현대 여성들은 이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은 뭐 순정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왕자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데렐라 판타지를 갖고 있는 여성이던가 뭐 그런 인물들을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의 실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재밌게도 이 영화는 1900년대 초에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도 우리 지금 현대 여성들의 모습 같은 그런 아주 당차고 주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좀 생동감이 느껴졌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좀 인상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희서 씨가 그 역할을 괜찮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맡은 그 역할이 이제 가네코 후미코라고 일본 분이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주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어떤 사상, 그러니까 아주 제국주의적인 사상 혹은 나쁜 권력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또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박열, 이 후미코 모두 무정부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미코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자서전을 썼다고 해요. 거의 이제 유년 시절의 그런 얘기들이고 그것을 최희서 씨가 이 인물을 연기하기 전에 먼저 자서전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자서전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살을 안 했죠.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들의 악행을 알리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하네요. 이 최희서 씨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주에서 윤동주와 또 누구죠? 그 친구 이 두 사람을 취조했던 그 일본 형사였나요? 일본인을 맡았던 김일우 씨가 다시 한번 여기서도 아주 악역을 맡아서 활약을 하시죠. 관동대 지진으로 인한 혼란 또 그 불만이 천황과 일본 정부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러한 지침을 내리고 계엄령을 내리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인들이 전국적으로 6천 명가량 학살되니까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황태자를 폭살하려고 했던 폭탄을 사용해서 암살하려고 했던 이 박열을 이용해서 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여론 물타기인 것이죠. 그렇게 계속 민중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을 희생시키고 뭐 그러한 인물이죠. 그 밖에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또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신주쿠 양산박이라는 제일교포 극단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뭐 실제 일본인처럼 연기를 하셨겠죠? 제일교포이시니까. 그래서 아주 실감나는 그런 일본인 연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줄거리는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고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령사라는 무정부주의 단체가 있어서 뭐 친일파들을 구타한다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최이사 같은 경우는 후미코 같은 경우는 박열이 쓴 시의 그 기백 그리고 뭐랄까요 그 거침없음 이런 것에 반해서 동거를 제안하죠. 직접 먼저 후미코가 그래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고 서로 동등한 동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서 조선인들이 6천 명가량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학살됩니다. 그래서 이 김인우 씨가 연기한 그 나쁜 놈도 6천 명씩이나 죽었단 말이야?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식으로 놀래는 거죠. 자기들이 선동해 놓고. 그래서 일본인 자경단들이 뭐 죽창을 들고 막 조선인들 죽이거든요. 조선인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시벤 오전인가? 그것을 일본말로 해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묻습니다. 이때 참 이거를 박열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박열이 거기서 욕지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그게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것도 국제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일본은 이제 문명국을 표방했고 그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법정신이 막 길게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민지 상황이나 또 영화 동주 같은 데 보면은 뭐 생체 실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박열에서는 워낙 이제 문제가 사건이 크다 보니까 그런 문명국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온전하게 보이는 그런 사법 절차를 밟게 해줍니다. 뭐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도 뭐 그랬잖아요. 결과는 사형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냥 포장만 온전한 절차를 밟았다. 뭐 이렇게 이제 덧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인 6천 명을 죽인 것을 또 덮기 위해서 일본 왕의 아들 황태자라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 황태자를 폭살 모의를 한, 그래서 조선인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당인 그런 사람으로 박열이 간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거죠. 한 가지는 조선인 6천 명을 학살한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봐라, 원래 조선인은 이런 애들이다. 우리 천황의 황태자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넣고도 남을 놈들이다, 얘들은. 그런 걸 노린 거죠.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길게 이때부터 박열과 후미코가 수감돼서 일본인들의 그런 농간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그게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줄거리는 이렇고요. 먼저 이제 좋은 점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아쉬운 점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저는 뭐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좋은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잊혀진 인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도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진 못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두 번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바람에 또 알게 되었고요. 암살에서도 한 번 나왔고 또 밀정에서도 한 번 나왔죠. 아주 멋있게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 박열 또는 후미코라는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일본이 이제 문명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야만 있잖아요. 그 야만의 문명 코스프레 하는 그런 모습도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캐릭터의 생동감이 참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의 약간 좀 유머 코드가 섞여 있는데, 이 가네코 후미코가 거기서 이런 유머 코드로만 소비되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또 귀여운 모습도, 코를 찡긋한다던가 뭐 이런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자기 남자 뺨을 때리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평론가나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이 영화의 제목은 박열이 아니라 후미코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후미코가 멋있게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 정도로 가네코 후미코라는 캐릭터가 아주 멋있게 나왔고요. 또 그 인물을 연기한 최이서 씨, 최이서라는 배우를 우리가 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제대로 관객들에게 각인이 되었죠. 영화 속에서 아주 단단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당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한 또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연출, 이런 것을 가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우가 얼마나 잘 놀게 하느냐, 그 영화 속에서 얼마나 자기 연기를 잘 뽐내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 이제 그걸로 연출력을 혹은 그 영화의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주연 배우들만큼은 그렇게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미코라는 인물이 각본상의 문제였던 것인지 좀 내면의 그런 단단한 모습이 좀 보였으면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옹골찬 모습,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화면으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부로 감정이 표출되고
그런 모습들만 보여줘서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여하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이서 씨도 그런 단단한 느낌의 연기를 못했던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영화 속에서 좋았던 장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후미코가 그 박열의 뺨따귀를 때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뺨을 딱 때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요건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열하고 후미코는 이제 동거를 하면서 동거 서약을 했는데 우리는 서로 동등한 동지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서약을 했는데 박열이 이제 어떤 사실을 숨기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후미코가 열이 받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내가 여자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험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 안 해준 거야?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는지 뺨을 그냥 냅다 때려버립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이거죠. 그게 아주 멋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미코가 옥중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구치소 관리가 성적으로 후미코를 위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남자들이 아주 굶주려 있어. 열쇠를 달라고 해. 네 우리한테 밉보이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미코가 거기서 전혀 쫄지 않고 슬쩍 옷을 벗으면서 너부터 들어와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그 어떤 남자가 와도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거기 지지 않아. 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일본인이 오히려 쫄아버리죠. 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열 신인데 재판이 형식적으로 모두 다 끝나고 재판장이 박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박열이 아니 난 할 말 없어. 당신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격려하듯이 아랫사람을 격려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 멋있었고요. 뭔가 좀 기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런 어떤 국가 제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부정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리고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뭐 쟤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뭐 쫄 필요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굳이 조선인이 일본인한테 그런 항의를 운동을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더라도 너 재판장? 나 피고인?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둘 다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한 좀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 그 장면에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방송편을 이렇게 길게 녹음하고 있죠? 이렇게 길게 녹음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았던 점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쉬운 점을 한번 가열차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연출이 좀 평이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았다부터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전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분량이 129분이고 그런데 그 화면마다 이야기의 밀도가 좀 낮아요.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그냥 캐릭터의 개인기에 좀 크게 의지한다. 그 이야기보다는 그 캐릭터 빨로 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관동 대학살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열이 관동 대학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저런 건가? 아니면은 무정부주의에 대한 그런 신념 때문에 저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건가? 이게 잘 명확하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릭터빨로 그냥 뭐 적절히 유머 코드 섞여 있고 적절히 두 주연 캐릭터의 어떤 그런 모습들, 당당한 그런 모습들, 기백이 넘치는 모습들로 그냥 시종일관 러닝타임을 계속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야기 전개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항공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거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 모두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들이 이제 밀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영화는 좀 많이 아쉬웠다. 영화 동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말을 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로 가는 그 과정이 서정적이고 감동적이었죠. 근데 반면에 이 영화 박열은 인물의 사상과 영화의 주제가 좀 불협화음을 낳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연출적인 아쉬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물의 사상이 무정부주의고 이 영화에 뭔가 좀 항일 그런 독립운동 뭐 이런 그 둘을 잘 믹스해서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조직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계속 이 둘이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 일행이 영화 속 사건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간동대학살이 그것이 그냥 배경으로만 그냥 쓰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영화 동주에서는 박정민 배우가 그 비밀 회합을 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이 나오죠. 뭐 우리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힘을 합해야 돼. 그때까지 버텨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영화 박일에서는 캐릭터의 사상 때문인지 그 단체의 행동 지침이 도출되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대부분의 분량이 이제 중반 이후에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서 수감되고 거기서 이제 법정 투쟁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폭탄 뭐 그런 시험하는 씬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병풍처럼 쓰이는 거고.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연 인물들이 너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산만하게 만들고 너무 쉽게 휘발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좀 잊혀지게 만들죠. 그래서 남는 건 후미코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조연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분량이 상당히 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대사를 합니다. 근데 주요 인물인 박열, 후미코와 그 나머지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좀 피상적으로 그려져서 여튼지 간에 그 조연 인물들이 좀 이렇게 좀 소모가 되는 느낌. 그 동주에서도 나왔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오뎅집 같은 뭐 한국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어떤 장치로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분량이 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박열과 후미코 관계에도 깊은 감정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 로맨스 영화를 종종 다루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랑에 빠질 때 어떤 경우는 정말 이유 없이 사랑에 빠진 경우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영화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영화는. 왜냐면 영화 속 인물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인정을 하지만 나 스스로는 우리 관객은 영화 속 인물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명확하게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관객은 그것을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영화는 관객을 설득시켜야 돼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후미코가 박열이 쓴 그 시를 보고 우리 동거합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후미코의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뭔가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반에서 박열과 후미코의 그 감정선을 이용하는 그런 씬이 또 나오거든요. 초반에 이 둘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없기 때문에 후반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갑자기 좀 뜬금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감동 자아내기 용으로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는 그 이야기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고요. 이것은 이 각본을 쓰신 황성구 씨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 연출이 좀 평이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출가인 이제 이준익 감독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각본과 연출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본이 엉망이면 그것을 뭐 굳이 각색이 아니더라도 연출빨로 그 각본의 흠을 좀 덮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연출이 조금 모자라는 감독이라면 정말 각본을 정말 치열하게 치밀하게 써가지고 정말 엉성하게 연출해도 그 이야기만으로도 재미있는 그 영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각본과 연출은. 근데 이 영화는 각본도 아쉬웠고 그건 말씀드렸고 연출도 좀 아쉬웠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박력 있는 모습, 기백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참 좋았는데 그게 이제 그저 이제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눈에 힘을 주거나 그런 인물 행위, 인물 표정 그런 것들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얼굴 클로즈업 샷이 많아요. 단지 그것으로만 이들의 기백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긴 대사들이 나옵니다. 뭐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들의 사상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대사들이 일본인들 향해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그저 배경음악만으로 관객들의 감정을 유도합니다. 배경음악의 쓰임새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그것만 활용하고 있다, 영화가. 카메라 연출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컨대 이제 송강호 씨가 나왔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긴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롱테이크씬 말고 이렇게 긴 대사들이 나올 때에도 그 카메라 연출을 좀 리듬감 있게 혹은 그 편집을 리듬감 있게 함으로써 저는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 박열이라는 영화는 긴 대사들을 할 때 좀 지루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리듬감이 좀 한결같이 좀 처집니다. 그러니까 리듬감, 제가 종종 이 리듬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딱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왜 리듬감이 생기고 왜 리듬감이 없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직은. 이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영화 속에서 리듬감이 한결같이 좀 처지는데 이 영화는 분명히 코미디 요소도 있고 혹은 진지한 그런 씬도 있고 감정씬도 있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그런 씬도 있고 그런데 이 편집이나 카메라 혹은 뭐 카메라 앵글 변화 뭐 이런 것들로 그 리듬감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 감흥을 더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계속 60km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속 60km로. 물론 그 중간에는 가끔 뭐 55km까지 떨어진다거나 70km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60km인 겁니다. 지루하잖아요. 가끔 우리는 어떤 구간에서는 100km로 밟을 때도 있어야 되고 가끔 또 우리가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천황제를 비판하고 혹은 또 이제 영화 속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결혼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무정부주의자와 독립운동 혹은 애국 이런 것을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생기있고 발랄한 인물들과 독립운동을 어떻게 엮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각본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연출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하고 독립운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냥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거는 진짜 연출과 각본이 모두 문제가 있는 지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좀 겉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연출의 아쉬운 점들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흥미롭지 못했고 연출이 평이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말씀들도 많이 드렸지만 이 영화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인물, 박열 혹은 후미코라는 인물들의 아주 당당하고 기백 넘치고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극이지만 마치 현대극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 인물에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좀 나이가 있으신 중년 여성분들이 앉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또 보셨어요. 그 유머 코드가 분명히 먹히는 거죠. 저도 보면서 좀 소리내서 웃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정말 그런 인물들의 기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여성 배우 최희서 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좀 맡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여성 배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은 여성 원탑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들에게 생동감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면적이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여성 인물로만 쓰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은 박열인데 여성 인물인 후미코 그리고 그를 연기한 최희서 씨의 연기가 매우 생동감이 있고 우리 현대의 모습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영화들에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여성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 연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으신 것도 최희서 씨에게는 참 하늘이 도와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역할은 정말 쉽게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중이 크면서도 그렇게 생동감이 있는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흥미롭지 못했고 캐릭터빨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좀 이야기의 짜임새 그런 것들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선을 세밀하게 조직하지 못한 것 같고 조연 인물들이 너무 쉽게 소모된다.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혹은 이것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리듬감이 너무 좀 처졌던 게 아닌가. 이 영화에는 분명히 많은 그런 재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감흥을 좀 더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실컷 비판해놓고 네, 흥행을 하겠죠? 네, 흥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새롭게 등장한 최희서 씨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좀 아쉬운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보는 그런 취향이라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물 또 어떤 새로운 연기자 이런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에는 참 좋은 영화다. 그리고 그 일본의 만행 야만의 그
그 문명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방송 마치죠. 제가 요즘에는 수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매주 업데이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신작을 조금 적게 녹음하고요. 이 영화는 한번 녹음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작은 조금 적게 녹음하고 그 외에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나 초록 물고기 이런 것들, 그리고 OM 코너 다시 살려보고 싶고 정서공감 시리즈도 좀 이어가 보고 싶고 그러네요. 근데 요즘 이런 영화들 중에서 뭘 녹음해야 될지 그게 참 정하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건 매한가지네요. 저희 블로그에 7월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여러분들 블로그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아직은 한참 남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도 강신의 영화제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제가 한 11월쯤에 아마 이제 설문을 돌릴 텐데 그때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악상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리얼, 트랜스포머 하여튼 뭐 네 좋잖아요. 이런 후보들 많을수록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강신의 영화제의 최악상 후보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죠. 저는 또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께 방송편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